안녕하세요. 보건의료 행정과 용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병리학 제5챕터 염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이란 신체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극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또 화학물질, 물질적 자극 등, 또 방사선이나 자외선, 열 등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신체 방어 반응과 관련해서 자극에 의한 신체의 조직 손상을 회복 또는 재생시켜서 장기의 기능을 원래대로 되돌려 하는 것을 선천적인 신체 방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증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발적입니다. 발적은 피부 및 점막이 이 빨간 빛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발열, 열이 나고, 통증, 그 다음에 부기,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의 기본 병변은 어떠한 자극에 의한 조직의 장애, 조직의 변성이 되거나 또 괴사와 같은 그에 대한 혈관의 반응, 즉 혈관의 수축이나 또 확장, 나아가 혈액 중 백혈구의 혈관 밖 이동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관에서 조직으로 이동한 백혈구가 생산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혈관 주위에 있는 세포나 조직이 반응하는 것을 충칭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극에 대해서 단기간에 일어나는 또 급성 염증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만성 염증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소의 순환 장애와 삼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부분이 순환 장애가 되거나 삼출, 혈관의 어떤 투과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혈액 성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삼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림 5-1에서 보다시피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세동맥과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을 거쳐서 이게 걸러지게 되면 다시 세정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심장으로 다시 피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과성으로 해서 수축이 된다든지 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확장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그림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림 5-2에서 이제 충혈과 삼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혈이 졌다. 눈에 이제 빨간 이제 피가 이렇게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맥혈이 증가해서 이제 어떠한 부분에 혈량이 증가하는 혈액의 분포 이상으로 이제 국소와 이제 선홍색을 띠는 부분들을 충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염증 시에 가장 현저한 반응인 충혈과 삼출, 또 이제 모세혈관이나 세정맥이 확장되고 적혈구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이제 충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백혈구, 특히 이제 중성구, 이거 호중구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혈관 속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백혈구는 혈관벽 안으로 침입해 있으며 또 혈관 밖으로 이미 이동한 백혈구도 있습니다. 혈관 주위의 조직은 액체 성분의 삼출로 인해서 부종 상태, 부기가 이제 더해져가는 이렇게 되어서 투명하게 보입니다. 이거를 우리 염증성 부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혈구 성분의 우리가 삼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혈관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백혈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혈관 안에 존재하는 백혈구는 세균이 침입하면 혈관 밖으로 유출되어 세균의 다양한 작용을 하여 살균을 하게 됩니다.
이 단핵구는 이제 핵이 하나 돼서 이제 단핵구라고 합니다만은, 단핵구는 혈관 밖에서 큰 포식 세포가 되어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 등을 방출을 하고 조직 장애를 조장하거나 안정화시켜서 최종적으로 회복을 시켜주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그림 5-4에서 보다시피 급성염증 시의 특징적인 삼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충혈로 혈류가 느려지게 되면은 백혈구가 내피세포에 접해서 흐르다가 결국 내피세포에 부착을 합니다. 이때 셀렉틴과 인테그린이 이 부착에 이제 관여하고 또 내피세포의 세포 틈새가 벌어져서 혈장 성분이나 백혈구가 혈관 바깥으로 삼출이 됩니다. 백혈구가 변형이 되면서 혈관 밖으로 삼출을 하는 것을 이제 유출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5-5에서 보시다시피 화학 쏠림성, 이 부분을 이제 다른 말로 주화성이라고 하게 됩니다만은, 중성구에는 운동 능력이 있어서 염증이 생긴 곳으로 모여서 세균 등의 침입자나 이물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중성구가 세균 집락,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모여 있어서 꽃잎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염증에 관여하는 세포는 이제 여러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중성구 또는 이제 림프구 또는 큰 포식세포, 호염기구, 단핵구, 비만세포, 호산구, 형질세포, 이러한 부분들이 이 염증에 관여하는 세포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형 핵 백혈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염 모양이 이제 이게 조그만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양의 핵을 가진 백혈구로 과립구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주 그 알갱이를 우리가 과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성구가 대표적이며 유주 능력이 있어서 염증 장소로 재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유주라고 하는 거는 몸속의 깊은 조직에 이제 곪는 병을 우리가 유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포 내에 용해소체, 리소솜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미세한 과립을 가지는데 이것이 살균작용이나 단백 분해작용을 발휘함으로써 염증의 원인이나 염증으로 변성된 조직 등을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림프구입니다. 림프구에는 T세포와 B세포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T세포는 T림프구라고도 얘기를 하고 B세포는 B림프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림프구는 면역 반응을 담당하게 되는데, 염증은 면역 반응이 일부이기도 하므로 림프구는 염증 반응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에는 T세포, 지금 T림프구 자신이 직접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 면역과 또 B세포가 성숙해 항체를 생산하여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체액 면역, 두 가지의 기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포 면역과 체액 면역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눈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핵구와 큰 포식세포입니다. 림프구와 마찬가지로 만성화된 염증 장소에서는 단핵구의 침륜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단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혈관에서 발견하는 대식 작용을 할 수 있는 백혈구 세포로 핵이 하나여서 우리가 단핵세포다 부른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핵세포는 조직으로 이동을 해가서 거기에 이제 대식세포가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섬유모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세포는 혈관 밖에 존재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염증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해 활성화되어 섬유모세포가 된 후 증식을 해서 염증으로 손상된 조직에 섬유나 세포 바깥 바탕질을 생산함으로써 염증을 진정시키고 조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염증은 혈관을 중심으로 한 반응이며 염증세포는 혈관으로부터 염증 장소에 공급되고 또 염증에 관련된 물질이 혈관 내피세포를 증식시킵니다. 혈관의 증식은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해 작은 혈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염증 반응이 촉진됩니다. 증식된 혈관은 염증이 치유되고 조직이 회복이 되면 서서히 소실되게 되면서 부기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 매개체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유래의 염증 매개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혈관 작용아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히스타민과 이제 세로토닌의 화학물질이 이제 작용이 돼서 혈관을 확장하거나 투과성 항진 작용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생리작용을 조절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로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필수 불가결한 이제 아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민이라고 하는 말은 암모니아의 우리가 수소 원자를 탄화 수소기로 치환한 형태의 우리가 물질 화합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히스타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세로토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로토닌은 혈액에 지금 이제 혈액이 이제 응고될 때 혈소판으로부터 혈청 속으로 방출되는 그 혈관 수축 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키돈산의 대사 물질이라든가 또 사이토카닌 부분들이라든가 또 성장 인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라키돈산 대사 물질 부분들은 이제 혈관을 확장을 하거나 또는 수축, 투과성 항진이라든가 백혈구 유주를 돕고 있습니다. 아까 유주를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몸의 깊은 조직에 이제 곪는 병을 유주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 부분들은 그 이제 백혈구 어떤 유주라든가 또 이게 유출이라든가 또는 직접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그 염증을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채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반응에 필요한 혈장 속의 단백질이다. 다양한 작용을 통해 염증 반응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작용에는 병원체의 포식을 촉진하는 작용 포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포식한다고 그러죠. 이제 병원체를 잡아먹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작용이나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서 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세포의 유주를 돕는 그런 이제 인자로서 작용과 함께 면역복합제를 제거하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식작용입니다. 이제 포식작용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포식소체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세균이 우리 몸에 이제 침투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세균을 잡아먹기 위해서 포식소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식소체와 융해소체가 이제 융합이 돼서 그 다음에
소화되지 못한 물질을 이제 방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포식을 해서 잡아먹어서 그 병원체 부분들을 없애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물내피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내피 계통은 골수, 간, 지라, 우리 비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림프절, 그럼 림프절은 림프의 마디를 얘기합니다. 등의 조혈기관을 주체로, 조혈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만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이걸 주체로 해서 전신의 결합조직이나 여러 장기에 분포하는 포식 능력이 왕성한 특수 세포 무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방어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에는 그물내피 계통 대신에 단핵식 세포 계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장액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혈청 성분, 혈액의 혈청 성분이 삼출액의 주체를 이루는 염증으로서 세포 성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또 코염, 우리 비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의한 콧물이라든가 배막염, 복수염, 복막염, 우리 이제 배는 이제 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복막염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요즘에는 배막염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관찰되는 복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화상시에 물집을 수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는 별내에 물렸을 때에는 충혈과 혈관 투과성의 항진에 의해서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장액 염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타르 염증입니다. 기도, 우리가 숨쉬는 기도나 소화관 등 점막 표면의 삼출성 염증으로 장액이나 점액의 분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점막 상피의 박리나 떨어져 나가는 걸 박리라고 합니다만은 점막 부종을 동반하며 카타르 코염 등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응은 국소적이고 보통은 치유되지만 만성화가 되면 염증성 포립, 포립은 조그만 부분들이 이 돌기처럼 나오는 부분들을 포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막 비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카타르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섬유소 염증 부분들인데 그림 5-8에서 보다시피 심근경색증 후에 발생한 심장 바깥막의 섬유소 염증으로 표면에 섬유소가 육모 모양으로 침전이 되어 있다. 아래쪽에는 염증세포의 침륜을 동반한 유가조직이 있다.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뚫고 들어가는 걸 침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고름염증, 우리가 이제 화농,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염증인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절개해 보면은 고름이 고여 있는 경우가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수의 중성구가 출현하는 염증으로 가장 전형적인 급성염증이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포도구균이라고 배웠습니다. 요즘은 쉬운 용어로 포도알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포도알균이나 사스알균 또는 녹농균 등의 고름 형성균에 감염이 되면은 많은 수의 중성구와 세균이나 세포의 잔해 등으로 이루어진 고름이 형성이 됩니다. 최근에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 알균 등에 의한 고름염증이 종종 병원 감염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연조직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봉화직염 얘기는 한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합조직은 우리 이제 피부조직 바로 밑에가 있는 조직이 이 결합조직인데, 결합조직 안에 수많은 중성구가 뿌려지듯이 균일하게 이제 침륜이 되어서 있는 염증으로 절개해도 고름이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 5-9에서 보다시피 이제 연조직염이 있는데 조직 내에
흩어지게 이제 뿌려져 가지고 많은 중성구가 침륜되어 있으며 벽면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B의 그림에서 고름집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확실하죠. 병병 부위는 또 이제 개사되어 공동으로 형성하고 있고 내부에는 많은 중성구가 들어있는 또 고름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름집입니다. 이걸 이제 농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골문 조직이 개사, 썩거나 또는 파괴되어 공동을 형성한 후에 여기에 고름이 보이는 것을 고름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축농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도 축농증을 이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신체 안에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장소, 이제 위턱굴, 그 상악동 여기에 쓸개 등의 이제 고름이 고여 있는 형태를 이제 축농증이다. 이제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축적이 돼 있다. 농, 고름이 이렇게 쌓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사염증입니다. 조직의 개사가 두드러지는 염증이며 개사 부위가 탈락하여 장기 표면에 조직 결손이 생기면 궤양이 됩니다. 이제 궤양이 된다는 것은 이제 헐른다. 이런 부분을 궤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궤양은 위액에 의해 점막이 손상이 돼서 조직 용해가 되거나 허혈이 더해져서 개사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또 결핵에서는 병변 부위에 치즈 개사라고 하는 특유의 이제 개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은 꼭 치즈 모양이 유사하다. 이제 이래서 치즈 개사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름염증 또는 개사염증에 이제 부패균이 감염이 돼서 부패에 의한 분해가 진행되어 암모니아나 아민류 등이 생산되어 심한 악취를 풍기는 것을 계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계절하고 하는 뜻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페르페스 이제 간염 균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호산성 우리가 이제 호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산성 그 색소에 의해서 염색되기 쉬운 성질을 이제 호산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단편화가 되어 있는데 동시에 핵도 농축 또는 소실이 되어 있어 간세포의 개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급성염증에 이어지는 만성염증이 있는데 급성염증이 치유되지 않고 오래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만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성 샘창자 궤양 우리가 12지장을 샘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발병해서 그 원인인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급성염증이 치유되지 않고 점막 장애가 계속되어 만성 샘창자 궤양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만성염증으로 또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으로 발병하는 것은 제거할 수 없는 병원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염되거나 예를 들어 바이러스 간염, B형이나 C형 또는 면역 기전에 의한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에는 침륜세포의 주체는 중성구가 아니라 림프구나 형질세포 또는 큰 포식세포이며 만성으로 지속되는 염증 자극에 의한 조직 파괴와 그에 반응하는 조직의 증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만성적인 조직 손상에 대한 지연된 회복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염증의 매개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륜된 뚫고 들어간 염증의 세포라든가 특히 큰 포식세포나 림프구에서 생산 및 방출되는 사이토카인이나 증식인자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방어 체계를 제어하고 또 자극하는
그 신호 물질로 사용되는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사이토카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성염증에는 큰 포식세포는 케모카인의 종류 작용으로 혈류에 있는 단핵구가 조직으로 유출되고 림프구에서 생산되는 인터페론에 의해 조직 큰 포식세포로 바뀌어 그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조직을 손상시키는 인자를 제거하거나 염증에 의해 붕괴된 조직을 처리하는 기능과 큰 포식세포 자신이 생산하는 성장인자를 함유한 사이토카인에 의해 섬유모세포나 민무늬 근육세포의 증식을 촉진해서 조직 회복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결과로서는 만성염증성 질환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의 손상과 회복이 반복되면서 장기의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가종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성염증의 하나인데 현미경적 구조와 원인 때문에 특수한 염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 특수성이란 유가종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병변을 형성하는 것으로 병변을 보면은 이제 병원체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염증은 결핵이나 나병은 이제 문둥병을 나병이라고 하죠. 매독 등 면역 기전을 통해 제거하기 어려운 특수한 병원체에 의한 만성 증식염증이다. 만성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염증이다. 병원체에 반응한 T세포에서 생산되는 그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큰 포식세포가 모이게 되고 이게 늘어나서 상피세포와 같은 형태가 되거나 여러 큰 포식세포가 융합을 해서 다핵 거대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유가종의 주요 구성세포로서는 큰 포식세포와 림프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가종성 병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제 질환 부분들이 이 결핵, 결절 부분들입니다.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맺혀가지고 이루어진 이제 마디를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결핵결절은 이제 좁쌀 크기의 병변으로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모식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모식도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또 이제 그 물건이나 뭐 구조물 그런 모양을 그대로 따서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을 모식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이나 면역 반응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생산되는 사이토카인 등에 의한 전신 반응이며 임상적으로는 고열이나 또는 C 반응 단백질 등의 이제 급성기 반응 단백질의 상승이라든가 백혈구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우리가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심장 박동수가 이제 늘어나거나 혈압이 상승되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